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처하고 있는 그런 위기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경쟁사들에게 밀리는 경우는 뭐 거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1997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시작됐던 이건희 회장이 주도했던 삼성 신경영, 그보다 이제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위기를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도 위기 같으면은 오나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이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재용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2인자인 전영현 부회장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사실 한국에서 관고주로서나 아니면 영향력 면에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위기를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2인자를 앞세워서 이렇게 진두지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라는 그 거대한 회사를 조직으로 보면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장악한다는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고위급 임원들에 대해서 역량이라든지 신상을 빠삭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돼 있어야, 그래야 본인 주도로 인사를 통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전진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게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기업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대개 창업자 세대인 오너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대외적인 활동이나 그런 부분을 다 제쳐놓더라도 내부적으로 누가 저 자리에 적임자인가라는 부분을 아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정체가 되거나 성과가 좋지 않게 되면은 인사를 통해 가지고 대개 탈출구를 마련하는데, 그 인사에는 우리 사자성어의 적재적소란 표현이 딱 적합한 그런 인재를 전진 배치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개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궤도를 걷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그 거대한 조직의 고위 인물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건송연수, 삼성전자의 부회장으로 몇 년 일했고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몇 년 일했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밀도 있게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얼마만큼 파고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비례하는 것이지, 건송연수는 전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2세, 3세들 그냥 회장들 보게 되면은 회사 생활이 30년, 40년이 되더라도 조직을 완전히 파악하거나 위기 시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자기 견해를 완전히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회사 회장 노릇을 하는데 소상하게 회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평화시에는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만든 그런 토대 위에서 평화시에 잘 돌아갔는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때 이제 최고 경영자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람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2인자인 전영현 부회장과 함께 델리게이션, 위임한 거죠. 위임하게 되면은 그냥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옛말에 내 손이 약손이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런 인사를 단행을 해야 되지, 2인자 함께 이런 권한을 위임해가 2인자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것은 항상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시 이야기하면은 대리를 맡은 사람들의 이익이나 취향에 맞는 그런 인사를 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앞날이 이 조직이나 나라에서는 이 소위 리더십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명운도 갈리지만 나라의 운명도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건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옥고를 뭐 2번 정도 치렀기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그럼에도 그거는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죠. 기술자 출신이 아니었지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은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거의 편집적인 정상을 가진 사람처럼 파고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을 오늘 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기술자를 넘어갈 정도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엔지니어를 움직이려면은 이재용 회장 자신이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출신이 아니지만 엔지니어와 여러분들 2시간, 3시간 여러분들 토론을 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기술 변화에 대해서 본인의 지식이 축적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근속연수하고 전혀 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주말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완전히 파악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기술 변화를 본인들이 쫓아갈 수 있는 거죠.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TSMC의 창업자 자신이 기술자 출신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전면에 서 있는 사람들도 그 업계에서 여러분들 갈고 닦은 그런 현장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본인이 그 사람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HBM을 포기할 거냐 안 할 것도 뭐죠. 오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능력을 발휘했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잘 해결해 가기를 바라지만 이 3세 경영에서 뭐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내가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대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대개 상황을 관찰하거나 관련 정보를 모으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대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기술력 격차라는 것은 조직 인재 인력 배치 이런 문제하고 깊게 연관되어 있지만 대단히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일희일비하는 주가 동향에만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세상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거든요. 본인이 엔지니어 출신이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들을 그냥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역량을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위기 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